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명절날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첫 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가장 긴 명절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 반찬 가게에서 보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9시면 가게 문을 닫는 살. 손톱에 고춧가루가 박히고 무릎이 시려도 참아가며 살았죠. 남편 박영수는 퇴직한 경찰이에요. 30년을 경찰서에서 일하다 은퇴했는데 집에서도 여전히 경찰관 같은 사람이에요.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고 감정 표현은 더더욱 없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딱딱한 사람일 뿐. 우리 아들 준호는 38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죠. 대학도 못 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하다가 30대 초반에 소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죠. 첫인상은 참 얌전해 보였어요. 키가 작고 말수도 적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하객도 20명 남짓. 신혼집도 전세로 작게 얻었죠. 결혼 첫 해까지는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왔고 생일이면 전화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카톡도 익십. 명절에도 안 오고 핑계만 대더라고요. 일이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거니. 그런데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남편은 화를 냈어요. 그놈이 뭐가 바빠서 3년을 연락 안 하냐. 애미애비가 죽어도 모를 놈이야. 그러면서도 먼저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저는 가끔 아들 집 앞까지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돌아오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귀찮게 군다고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올해 추석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명절에 갈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냥 공허한 느낌이었죠.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명절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전, 호박전, 고기완자.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샀어요. 명절날 아침,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투덜거렸죠. 3년 만에 오는 놈한테 왜 저렇게까지 해주냐?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저는 계속 전을 부쳤어요. 손이 저리도록, 등이 아프도록.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뛰어나갔어요. 왔어? 어서 와. 그런데 아들 뒤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 30대 중반의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이라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혼했으면 이혼한 거지. 뭘 더 물어.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아들 옆에 앉았죠. 괜찮아.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상을 차렸어요. 동태전, 호박전, 갈비찜, 잡채. 아들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몇 점 집어 먹다가 엄마 나 배불러. 미안해.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쓰던 방. 먼지가 쌓인 책상과 낡은 침대가 있는 그 방.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왜 3년 동안 연락을 안 했을까? 이혼은 왜 한 걸까? 그날 밤 아들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아들이 자는 소리였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아들이 눈을 떴어요. 놀란 표정으로. 엄마 미안해. 깬 거 아니야? 무슨 꿈 꿨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꿈. 저는 아들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잠시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뭔 소리야? 당연히 지내야지. 여긴 내 집이야. 고마워, 엄마. 아들은 그렇게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신문만 보며 지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고지서가 왔어요. 카드사 이름이 적힌 노란 봉투. 저는 별 생각 없이 뜯었어요. 연체 안내. 3개월 미납.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이자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저는 현금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카드는 남편 명에 하나만 쓰죠. 이게 뭐야? 저는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거 봐봐. 엄마 이름으로 카드가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거 내가 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잠깐만 쓸 거였어. 곧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이야? 300만 원이 잠깐이야? 연체가 3개월이야.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고지서를 남편한테 건넸어요. 남편은 고지서를 보더니 아들을 노려봤어요. 너 내 애미 이름으로 카드를 썼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면 다야? 이게 얼마인 줄 알아? 300에 이자까지 합치면 400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내비로서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라.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아들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계속 화를 냈죠. 저놈이 3년 동안 연락 안 한 이유가 이거였어. 빚 때문이었던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런 놈이 무슨 아들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죠. 손이 떨렸어요. 슬픔인지 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크를 했죠. 준호야, 들어가도 돼? 응, 엄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울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보면 알아.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화난 건 아니야. 그냥 놀랐어. 왜 말 안 했어? 왜 3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이혼하고 빚지고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면목 따졌어? 힘들면 말해야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제 빚이에요. 그래도 엄마야. 엄마가 해결 못할 게 어딨어.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손님,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하긴 한데요.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400만 원.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다 갚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떻게 갚았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들은 또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대신 다시는 엄마 이름 쓰지 마. 알았지?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제가 대출받은 걸 몰랐어요. 말하면 또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평생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인생이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번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 명의의 대출.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은 대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지서를 뜯어봤어요. 대출금 500만 원. 연체 2개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0만 원? 연체가 2개월? 여보, 이건 뭐예요? 저는 고지서를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죠. 준호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못 들었어?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미안해. 또 미안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 자식이 진짜 내 명의로까지. 남편은 아들한테 다가갔어요. 주먹을 들었죠. 여보. 저는 남편을 막았어요.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이 자식이 우리 노후 자금까지 건드렸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 대출은 남편 퇴직금 계좌와 연결돼 있었어요. 만약 못 갚으면 퇴직금이 날아가는 거였죠. 준호야, 대체 왜 그랬어? 엄마가 빚 다 갚아줬잖아. 엄마나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병원비? 누구 병원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남편이 말했어요. 나가라. 당장 나가. 여보, 그렇게까지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가라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는 무슨 기회야. 벌써 몇 번째야. 아들이 짐을 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막았어요. 가만히 있어. 저놈 혼자 알아서 살게 놔둬. 저는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눈물이 났어요. 울음이 터졌죠.
우리 아들이. 그날 밤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저는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입원하셔야 해요. 남편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자야 왜요? 그놈 내 친아들 아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놈 내 자식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제정신이에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나 불임 판정 받았어. 그게 무슨 넌 몰랐겠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근데 그 후에 내가 임신했잖아. 난 알았어. 그놈이 내 자식이 아니란 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 전 결혼 2년 차였을 때 남편이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취해서 들어왔죠.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남편은 기뻐했어요. 겉으로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40년 동안? 말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태어난 아이를. 당신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산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죠.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늘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던 거고요. 이웃 김불래 아주머니가 병원에 왔어요. 미자야, 무슨 일이야? 영수 씨가 쓰러졌다며? 네, 언니 저는 불래 언니한테 다 말했어요. 아들 일도 빈일도 남편이 한 말도. 불래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자야, 그건 오해야. 네. 영수 씨 불임 아니었어. 언니 무슨 소리예요? 40년 전 일이지. 영수 씨가 검사 받을 때 내가 같은 병원에 있었어. 우연히 만났거든. 그때 영수 씨한테 들었어. 의사가 일시적인 거라고 했대.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자수가 줄어든 거라고. 몇 달 지나면 회복된다고. 그럼 준호, 영수 씨 친아들 맞아.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의 오해. 남편은 평생 아들을 의심하며 살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랐어요. 모든 게 오해였던 거예요.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준호 당신 친아들이에요.
남편은 눈을 떴어요. 무슨 소리야? 불래 언니가 말해줬어요. 당신 불임 아니었대요. 일시적인 거였대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을 평생 오해한 거예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남편. 나 뭘 한 거야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그놈을 평생 차갑게 대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줬어.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지금이라도 해주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일단 퇴원부터 하세요. 그리고 준호한테 연락해요. 며칠 후 남편이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방에만 있었죠. 저는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가봤지만 퇴사했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아들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소연이었어요. 며느리, 소연아? 어떻게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소연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죠. 준호는 어떻게 지내? 그게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준호 씨, 저한테 폭력 쓴 적 없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이혼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준호 씨는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럼 왜 이혼한 거야? 제가 바람 피웠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바람을? 네. 회사 동료였어요. 준호 씨가 야근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준호 씨는 알았어요. 근데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조용히. 그럼 빚은? 그게 어머니, 준호 씨가 빚진 이유 어머니 아세요? 병원비였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아버님 수술비요. 작년 여름에 급히 수술하셨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비가 모자랐대요. 어머니 모르셨어요? 몰랐지 나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된 줄 알았어. 소연이 울먹였다. 준호 씨가 몰래 대출받았어요. 저 몰래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갚으려 했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카드까지 돌려막기 했고요.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나는 말없이 소연을 바라봤다.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빚을 진 거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버렸고 준호 씨는 저를 지켰거든요. 나는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마지막 눈빛, 엄마 미안해라고 했던 그 표정이 떠올랐다. 그건 후회나 변명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금 준호는 어디 있어? 소연이 눈을 피했다. 그게 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게 2달 전이에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해 빚을 지고 우리 때문에 떠난 거잖아. 남편이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소연을 쳐다봤다. 그럼 내가 그날 준호를 쫓아낸 게 그놈을 죽인 거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사람 같았다. 며칠 후 남편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 실종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죠? 2달 됐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한 적이 없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던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호 씨 가족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손님이 쓰러져서 지갑 안에 가족 연락처가 있어서요. 나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들은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이 반쪽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동안 거의 못 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이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이 고생을 해?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나 무섭더라. 뭐가 무서워? 다시 집에 가면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이 바보야, 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집에 가자. 명절 밥상은 다시 차리면 되잖아.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집에는 다시 밥 냄새가 돌았다. 전 부치는 소리, 국 끓는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며느리 소연도 명절날 찾아왔다. 어머니 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엄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서 이미 했으면 된 거야. 소연은 눈물을 훔쳤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준호 씨랑.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숨기지 않고.
그해 겨울,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유서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늦게서야 너한테 말한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밥상을 차렸다. 남편의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그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응, 엄마.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어떤 거요? 엄마, 나 잠시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른다. 작은 전 한 장,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오래 걸린 화해의 시간. 가족은 용서로 이어지고 사랑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도착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명절이 있죠.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